Motherfucker, she wrote a book on how to be a wag. I didn't even know the wag was until now, dude. This shit ain't right, dude. She's a succubus. You gotta run away, bro. Hot girls are a dime a dozen. We'll get you one, we'll get you ring girls, we'll get you two at the same time, bro. You gotta pull the ripcord, man. It ain't fucking right, my friend. You gotta pull that fucking ripcord. I'm here for you, the Making News here for you. Do the right things, Ian Gary. I'll tell you a funny story about Kamzat. We got in the elevator and me and my wife were standing there, pressed the button, doors open, Kamzat and his missus. I'd love to have a fight here. I'd love to just swing hands with Kamzat in the middle of an elevator. I'd love it. The stories would have been fucking cool. And my missus like that, looking at me like her eyes popped out of her fucking skull. And she's like, do it, like have a fight with him. And I'm like, my fucking team, like in my head, I'm like, my teammate's about to fucking fight him tomorrow. I'm not fucking ruining that. Also, there's two fucking women in here. Me and him are gonna go to the death if we fight in an elevator. We step out of the lift and my wife just looks at me and goes, you're a pussy. 어느 정도 기대를 받는 아일랜드 출신의 기대주에서 최근 MMA 커뮤니티의 논란의 중심에 선 선수죠. 밉상이긴 하지만 이안 게리는 확실히 좋은 선수입니다. 길고 거리 싸움에 능한 아주 전형적으로 깔끔한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웰터급의 우수한 레슬러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되지만 타격 그 자체로만 보자면 아주 오랜만에 보는 훌륭한 스트라이커이죠. 우선 이안 게리는 현재 웰터급 15위권 안에서 신장이 가장 큰 선수입니다. 제임스 빅, 스테판 스투르브 등 이안 게리 말고도 신장이 큰 선수들은 있었죠. 하지만 이안 게리와 같은 경우 단순 신장이 크다를 넘어 자신의 리치를 영리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안 게리는 킥이 아주 까다로운 선수로 레그킥, 바디킥, 하이킥, 프론트킥, 다양하게 원거리에서 상대의 빈 곳을 보고 정확히 찔러 넣을 수 있는 날카로운 킥 옵션이 많습니다. 닐 매그니 전에선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매그니의 다리 하나를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그킥이 좋은 선수죠. 아무리 매그니가 내구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더라도 경기 내내 이안 게리의 킥에 찜질을 당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안 게리의 레그킥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 텔레그래프가 없다. 두 번째, 타점이 낮고 정강이의 뒤쪽을 노려주는 카프킥을 찬다. 세 번째, 잔발로 공간을 지워나가는 테크닉이 좋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페레이라와 아주 흡사한 것 같죠. 이안 게리는 킥을 찰 때 예비 동작이 크게 없습니다. 텔레그래프, 즉 축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킥을 낼 수 있는 테크닉은 선천적인 능력이라 할 정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데 제자리에 서 있거나 밀어주는 상황에서 당연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고 뒤로 빠지면서도 킥을 낼 수 있다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하이킥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로드리게즈 역시 뒤로 빠지며 낸 이안 게리의 킥 타이밍에 완벽히 속아 가드를 내렸고 교과서 같은 크로스하이를 허용하며 패배했습니다. 카프킥과 같은 경우 최근 유행을 타면 레그킥을 냈다 하면 카프킥이라고 단정을 짓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발하는 용어에 반해 카프킥은 말 그대로 정강이의 앞이나 뒤쪽을 차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안 게리는 페레이라와 비슷하게 아주 정석적인 카프킥을 구사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타점이 낮은 만큼 체크가 쉽지 않습니다. 또 공간을 지우는 능력은 입식이 아주 좋은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 점 역시 페레이라와 비슷하게 공간을 갉아먹는 듯 전진을 해주기 때문에 스텝을 크게 밟지 않고도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킥이 나오는 거리에 비교적 안전하게 위치한 후에 빠르게 킥을 내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스텝을 밟을 때 크게 다리를 들어주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킥 체크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듯 이안 게리는 레그킥만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킥 능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압박을 하다가도 다시 거리를 잡고 가드 사이로 프론트킥을 내는 장면도 자주 보이는데 이안 게리가 편애하는 거리에 서서 공격을 기다리다가는 하이킥, 바디킥, 레그킥, 상단, 중단, 하단 가리지 않고 자신이 때리고 맞지 않을 거리에서 공격을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직하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상성이고 자신이 지배하는 거리 안에서만큼은 현재 랭커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킥 외에도 이안 게리가 긴 리치를 통해 자신의 거리 게임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는 잽과 원투인데 앞손을 길게 뻗어 상대를 밀어주고 빠르게 가드 사이로 잽을 집어넣죠. 앞손을 뻗은 그 위치에서 잽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날카롭습니다. 이안 게리를 상대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고전한 부분으로 상체 움직임이 좋지 않은 제프닐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에서 길게 찔러 넣는 잽과 바디에 꽤나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아일랜드 출신인데다가 코너 맥그리거를 존경하며 MMA에 입문했다고 하는 만큼 앞손으로 상대의 앞손을 가둬주거나 거리를 재고 잽싸게 인스텝하며 내는 원투는 맥그리거가 연상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죠. 만약 원투가 빗나가고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언더훅을 팔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빠른 인앤아웃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킥 베리에이션이 좋고 잽과 원투가 날카로운 이안 게리는 자신의 긴 신장과 리치를 아주 잘 이해하고 활용해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이안 게리를 이기려면 무조건 거리를 깨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완 게리와 같이 길고 킥이 좋은 깔끔한 타격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발을 붙이고 타격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영상을 올렸던 코스타와 같은 경우 포켓 안에서의 펀치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거리를 깨고 들어왔을 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발을 붙이고 싸우는 것을 피하는 선수는 아니죠. 하지만 이완 게리와 같은 경우 상대가 자신의 거리 안에 안착했다 싶으면 뒤로 빠져버리는 것이 디펜스의 첫 번째라고 할 만큼 스타일상 포켓 안에서의 익스체인지를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런 성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평생을 자신이 즐기는 거리에서 싸웠던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거리가 깨진 상황에서의 타격 데미지를 받는 것에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개인적인 통계를 내보자면 인간 자체가 강한 편 역시 아니죠. 또 이안 게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안 게리는 레프트 훅에 걸리는 모습을 매 경기마다 보여줍니다. UFC 커리어 내에 있었던 유일한 다운 장면이기도 한데 거리 싸움에서 완벽하게 지고 있던 송커난의 레프트 훅이 적중했고 그 이후로 송커난은 가드를 바짝 올리며 대놓고 레프트 훅만을 노린 시퀀스가 많았습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했고 압도적으로 패배하긴 했으나 데미지가 많이 누적되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송커난의 레프트 훅에 앞면이 닿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었죠. 이안 게리가 레프트 훅에 앞면이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트가 좋은 만큼 깊게 찔러 넣거나 힘을 실어 던지기 때문도 있겠고 그보다 자신이 편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왼손을 길게 뻗어주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 가드는 단단한 편이지만 왼손으로 거리를 벌려주고 스웨이로 상대의 공격을 피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프트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또 투를 던질 때 사이드에서 나오는 장면이 많이 보이기도 한데 가드 뒤쪽, 즉 측두부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 펀치를 던짐에 있어 로딩이 커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이번 경기에 대입해보자면 우선 제프닐은 사우스포죠. 오픈 스탠스에서 레프트 훅이 닿기 위해선 박스 스탠스보다 반보 더 들어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펀치는 묵직하고 앞면 가드를 단단하게 굳히고 압박을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안 게리가 바디킥을 많이 섞어주며 오프닝을 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프닐은 톰슨과의 경기에서 거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며 경기에 패배했는데 이번 경기에선 압박의 강도를 높이되 케이지로 최대한 밀어 클린치로 가둬주거나 케이지에 갇힌 이안 게리가 밀고 나가려는 타이밍에 레프트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안 게리는 케이지에 갇혔을 때 웬만하면 니킥을 올리며 상대를 밀어주려는 습관이 있죠. 즉 제프닐의 입장에서는 니킥에 굳이 겁을 먹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클린치로 가둬주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상성상 이안 게리가 할 게 훨씬 많은 경기이죠. 제프닐이 오펜스를 내지 않더라도 스텝을 활용해서 돌아나가려는 이안 게리를 상대로 케이지 커팅을 해주지 않고 우직하게 전진을 하다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클린치로 가둬주고 그라인딩을 하며 지저분한 경기 양상으로 끌고 가야겠죠. 이안 게리는 신장이 큰 만큼 중심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프닐이 레슬링 게임을 섞어주지 않는다면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단순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이안 게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승리한다면 이미지가 이렇게 된 이상 선을 넘는 트롤링이 예상되기도 하죠. 어쨌든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아주 얕게 알아본 이안 게리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